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월드리딩 채널은 수익 정지 상태지만 세계를 보는 인사이트를 계속 제공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큰 프레임에서 국제 질서의 변혁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전 러시아 대통령은 러우 갈등이 미국의 조건에 따라 종식될 것으로 믿는 것은 워싱턴의 착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은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길 경우 키예프에 더 많은 납세자의 돈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실제로 갈등을 종식시킬 것이라면서 아마도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충분하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이크 존슨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메드베제프는 푸틴 대통령도 할 말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만약 푸틴 대통령이 지금은 아직 아니다, 우크라이나는 항복해야 하고 나토에 가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 어쩔 거냐고 소셜미디어 X에서 반문했습니다. 트럼프가 갈등을 종식해야 한다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푸틴이 순순히 응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달 트럼프의 러닝메이트 밴스는 현재 접촉선이 비무장지대로 바뀌고 러시아가 다시 침략하지 못하도록 중무장하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중립국가로 남되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밴스는 그러면서 러시아가 트럼프를 무서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사실 트럼프를 믿지 않습니다. 트럼프 때 테러 제재를 많이 했고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등을 공급하면서 키예프를 무장시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드미트리 메드베제프는 푸틴 대통령의 복심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는 말들을 악역을 맡아 대신 해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미 대선 상황을 첨언하자면 국제정세가 트럼프에게 아주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모두 트럼프에게는 꽃놀이패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미국민의 세금을 마구 퍼주면서 허리케인 피해자에게는 몇 푼 쥐어주지 않는다는 비판도 잘 먹히고 있습니다. 또 중동과 관련해서는 네타냐후가 일단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고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해 볼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스라엘이 그럴 능력이 있다고 믿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트럼프는 이란 혁명수비대 술레이마니를 참수 공격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란과는 철천지 원수가 됐습니다. 네타냐후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말을 듣지 않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나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주 골이 아픕니다. 이스라엘을 지원하자니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레바논 평화유지군 초소에다가도 전차포를 쏘아 국제사회가 아우성입니다. 프랑스, 영국, 이태리, 스페인 등도 예루살렘을 규탄하면서 이스라엘 밴드웨건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현직이 아니니 책임질 일도 없습니다. 그냥 보고 즐기면 됩니다. 트럼프로서는 네타냐후 하는 짓이 표에 도움이 됩니다. 네타냐후가 혹여 실성해 이란의 대규모 보복을 가해 바이든의 중동 정책이 파국을 맞으면 미국 대선은 끝난 게임입니다. 트럼프로서는 당선된 뒤 네타냐후가 부담이 되면 그때 가서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메드베제프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지난달 말 러시아 스키 챔피언인 엘레나 비알베가 한 성명에 응답했습니다. 엘레나 비알베는 올림픽 챔피언이자 러시아 크로스컨트리 스키 연맹의 수장입니다. 그녀는 뉴스.ru와의 인터뷰에서 러우 분쟁으로 대부분의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러시아 선수를 금지한 서방을 규탄했습니다. 엘레나 비알베는 러시아가 런던 중심부에 폭탄을 투하했으면 지금쯤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메드베제프는 폭격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유명 스키어 엘레나 비알베가 런던에 폭탄을 투하하자는 말도 맞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폭탄 투하 정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앵글로색슨 개들의 저주받은 섬을 아예 가라앉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해결할 문제가 스포츠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러시아와 영국의 전반적인 관계 상태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서방 스포츠 기관은 2022년 우크라이나 갈등이 발발한 직후 러시아와 벨라루시가 국제 스포츠 토너먼트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엘레나 비알베는 인터뷰에서 IOC를 쓰레기더미라고 비판하면서 그들이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직한 스포츠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정치적 이유로 스포츠 선수를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것은 스포츠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비알베와 메드베제프가 집단 서방 가운데 영국을 지목해 비판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러시아인들에게 영국은 간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은 영국을 지칭해 앙글리찬카, 영국 계집이라고 부릅니다. 러시아의 대표적 군가 크라스나야 아르미아 프섹실리, 붉은 군대는 가장 강력하다에서도 타이가에서 영국해까지 붉은 군대는 가장 강력하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해코지를 해온 영국은 손봐야 한다는 관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영일 동맹의 치를 떱니다. 일본이 제시한 아시아판 나토에 경악하는 이유입니다. 러우존을 둘러싼 유럽의 구도도 옛날과 같습니다. 지금 한국은 방산 제품을 많이 도입한다고 해서 폴란드를 형제국가니 뭐니 하는데 사실 폴란드의 아시아 형제국가는 일본입니다. 폴란드 초대 대통령 피우스키가 러시아와 싸울 때 일본은 자금과 무기 공급을 제한했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당시 일본의 뒷배는 영국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와 갈등을 빚었던 폴란드, 발틱 국가, 핀란드도 대표적인 유럽의 친일 국가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케이스는 좀 다르지만 러시아와 한때 앙숙이었던 터키도 굉장한 친일 국가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